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시작되어 축구 보느라 정신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K리그의 열성 팬이라 이번 월드컵 기간이 더 신나더라고요. 그 신나는 흥을 더 돋아주는 게 치킨의 맥주이겠지요. 마치 절대 규칙처럼 되어버린 축구, 치킨, 맥주가 이번에도 엄청난 인기였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치킨 하면 제가 또 왕년에 튀기기도 엄청 튀기고 배달도 엄청 했었거든요. 제가 고2 때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진짜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생이 공부나 하지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저는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다닐 형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게으르셨거나 나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중학교 3학년이 시작됐을 때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그 수발을 혼자 다 하시며 어린 저를 키우신 대단하신 아버지이시니까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던 2년여의 시간 동안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면서 저 학교 보내시면서 어머니 병수발까지 하시느라 체중이 20kg이나 빠지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어머니를 낫게 하시겠다는 일념으로 이리저리 알아보시고 애를 쓰시면서 좋다는 건 다 해보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한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당해 돈도 많이 잃으시고 빚도 많이 지게 되셨습니다. 제가 고1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와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 방 한 칸에 동네 가장 꼭대기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저는 아버지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였어도 그렇게 했고 나쁜 사람들이 속여도 속았을 거였으니까요. 어느 가족에게나 어머니는 소중한 존재있겠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그렇게 앞뒤 분간을 못하게 할 만큼의 존재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돈도 안 잃으시고 엄마도 더 편해지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던져진 불행은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아버지 월급은 모조리 차압당해 빚으로 들어갔고 아버지가 야간에 이리저리 다니시며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셨지만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제 학비 내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조금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벌 수 있으니 벌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정도는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여차하면 재수를 하더라도 저는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계속되는 아버지의 고단에는 제 몫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미안하게 생각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아침에 오셔서 제가 학교에 가는 걸 챙기시고 하루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진 않을지 살피시면서 아빠가 엄마 얼른 낫게 해서 우리 승혁이 더 맛있는 거 먹게 해야 하는데 매일 이런 것만 먹여서 미안해 라고 하시면서 쏟던 코피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제가 봐도 아버지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범주를 넘어 움직이신다고 느꼈을 정도니까요. 저는 학생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엄마는 본인이 챙기시면 된다며 모든 걸 다 떠안고 계시는 아버지의 희생에 감동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요. 아프시면서도 저를 보면 웃으시던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를 간호하시던 아버지도 제게는 모두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었지만 혼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그저 지켜보기만 할 수도 없었기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야자가 끝나고 서둘러 달려가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4시간이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제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었거든요. 그 돈이 저에게는 적지 않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었고 시간당 알바비도 더 주셨기에 주말에는 저녁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6시간씩 일을 했죠. 나머지 시간에는 정말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걱정하시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아시면 안 됐기에 공부에 더 열심히 매진했던 것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욕심도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부족했지만 말이죠.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신 사장님이 안 계셨다면 그마저도 못했을 겁니다.
처음 가게 앞에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고 적힌 글자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형 호프집을 함께하는 치킨집이었는데 손님이 꽤나 많던 곳이었습니다. 술을 파는 곳이었기에 낯설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돈을 벌고 싶었던 저는 주춤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사람 좋은 얼굴로 어서 오세요. 포장하시게요? 라고 물으시기에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밖에 아르바이트생 구하신다고 적혀 있어서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를 살피시더니 몇 학년? 이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2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학교 학생증을 보여드렸습니다. 학생증을 보시고 교복을 보신 사장님은 아, 여기 좋은 고등학교 아니야? 몇 등이나 해? 라고 물으시기에 때마침 그날 받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꺼내 보여드리며 이번에 본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전교 5등 했고 전국 등수는 이라며 말씀드리고 있는데 와, 너 공부 잘한다. 그런데 괜히 일하다가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부모님 허락받아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도 했고 고생하고 계시는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았는지 생각지 못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자 사장님은 당황하시더니 혹시 부모님 안 계시니? 라며 걱정 어린 얼굴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하고 싶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벌어서 아버지를 돕고 싶다고요. 그러자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며 말이 없으시던 사장님은 우리 가게는 매일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해. 동네 장사라 거의 1시, 1시 반이면 손님이 뜸해져서 정리를 하거든. 승혁이 학생이 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시간당 3,800원씩 줄게. 대신 가게에서 일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럼 쫓아낼 거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공부만 하면서 그 성적 내기도 힘든 일인데 일하느라 시간 뺏기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그런데 결심했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너무 기특해서 일을 안 시킬 이유가 없네. 그런데 진짜 성적 떨어지면 일도 그만두게 할 거야.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때 사장님 얼굴이 부처님, 하나님 얼굴로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께는 친구들하고 기숙사 자습실에서 서로 공부 가르쳐주면서 공부하고 오기로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씀 안 드리고 일을 하고 들어가도 모르시겠지만 혹시 몰라 그 정도는 말씀드려 놓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제가 너무 무리하면서 공부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그 모습마저도 너무 애잔했습니다. 30살에 8년 연애를 한 어머니와 결혼을 해 32살에 저를 낳고 먹여 살리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분인데 아픈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도 생활의 벽에 부딪혀 쉴 새 없이 일만 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웃으셨는데 그 미소 속에서 지친 모습이 엿보이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정신이 있으셨을 때 저를 찾으신다고 다급하게 전화해 병원으로 오라고 하실 때 떨리던 그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여린 마음이 엿보였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을 표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쓸쓸히 웃으실 뿐이었죠. 아버지는 새벽 3시쯤 집에 들어오셨는데 7시에 일어나 출근을 하시려면 겨우 세수만 하고 주무시면서도 제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주무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저와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하루 스케줄을 물으시기도 하고 제 성적표를 확인하시곤 하셨죠. 그러고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용돈을 주시며 용돈 많이 부족하지? 미안, 조금만 참아. 올해만 고생하면 더 나아질 거야. 라며 씩 웃고 출근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는 했는데 아마 그 모습에 괜히 멋쩍어 그런 미소를 짓고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아버지가 나가신 집은 적막했고 불을 켜고 들어가는 집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저는 문득 어머니께 우리의 이런 날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어머니가 안 계신 어두운 집에 들어가는 일도 아침에 집을 나서며 문단속을 하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서는 일이 제게는 제법 두렵고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제 마음이 투영되어 집안이 더 쓸쓸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좋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적어지니까요. 저 말고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둘 더 있었는데 한 명은 휴학한 대학생이었고 한 명은 저보다 한 살 많은 고3 누나였습니다. 그 누나는 상고에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돈 벌어 취직하면 독립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누나가 처음에는 날라리인 줄 알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보니 너무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히려 휴학하고 일을 하는 형이 더 일을 잘 못해 그 누나에게 혼날 정도로요. 저에게는 역시 너 공부 잘한다더니 일머리도 좋구나. 저 오빠는 대학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너는 어느 대학 갈 거야? 나는 대학 갈 생각은 없는데 돈 조금 모이면 책이나 사서 모으면서 살고 싶어. 공부는 싫어해도 책 좋아하거든. 이라며 웃는 모습이 아이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 주문받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며 웃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님들께 인기가 많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에게 너희가 고생해서 오늘 매출이 좋다. 내가 다른 건 줄 게 없고 닭이나 가져가. 라며 치킨을 튀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전화 주문이 많은 날이면 모두가 포장하고 배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탈 줄 몰라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배달을 다니곤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먼 저희 동네까지도 배달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배달이 밀리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다 보면 온몸이 땀에 젖기 일쑤였습니다. 유니폼으로 주신 티셔츠가 다 젖는 날도 있었죠. 그런 날은 사장님이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치킨이나 골뱅이 무침 같은 음식들을 싸주시곤 했습니다. 두 메뉴가 인기 메뉴였거든요. 지금도 치킨과 골뱅이 무침, 떡볶이, 번데기탕 같은 메뉴들은 그때 먹었던 그 맛만큼 맛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프던 나이여서 그런지 다 먹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그 음식들을 들킨 적은 없었습니다. 먹성이 좋았거든요. 아버지께는 좀 죄송했지만 들키면 안 되는 이유도 있었기에 집 앞 문 닫은 슈퍼 앞 평상에서 다 먹고 들어가기도 했고요. 진짜 무슨 돼지 같지만 그때는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던 것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계속 비밀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제가 그 시절 아르바이트를 한 걸 아신 것도 제가 군대 다녀와서 맥주 한잔 하자며 일하던 가게에 모시고 가고서였으니 제법 완벽하게 감추기도 한 셈이었죠. 아무튼 사장님 내외 두 분과 아르바이트생 3명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길에 깔아놓은 파라솔 4테이블까지 총 15테이블에 전화 주문까지 해내려면 거의 매일 정신없었습니다. 거의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러는 와중에 받은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에 왜 그렇게 걸리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더운 날씨를 피해 사람들은 맥주와 치킨을 더 찾는 것 같더라고요. 기름에 닭을 튀기는 그 열기가 어찌나 대단한지 번갈아가며 하지 않으면 주방에 있는 사람이 실려 나가겠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채소 손질 담당이신 사모님까지도 도저히 저 안에서만 못 있겠다 라며 손사래를 치며 나오셔서 에어컨 바람을 쏘이고 들어가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방학 기간에 보충 수업이 끝나면 학기 중보다 조금 더 일찍 가게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공부 시간을 더 갖고 싶어 사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주말과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식사가 마칠 시간에 제가 주문 전화를 받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진미치킨입니다. 라며 받은 제 목소리에 주문하는 고객님의 목소리가 바로 흘러나오기 마련인데 저 혹시 반마리는 주문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면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반마리는 한 마리 이상 주문 시에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아, 그래요? 저기...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 뒤로 뭐래? 안 된대? 그럼 우리 치킨 못 먹어? 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머뭇거리는 어른의 목소리와 실망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어떤 상황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저기, 여기 별빛동 45번지인데요. 프라이드로 한 마리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목소리에 제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받은 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에 지친 목소리가 다시 들리더라고요. 고객님, 축하합니다. 저희 가게 10,000번째 손님이세요. 그래서 방금 주문하신 치킨과 음료가 당첨 상품으로 배달됩니다. 괜찮으실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말요? 어머, 너무 죄송해서 정말 그냥 받아도 되나요? 라며 묻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과 설렘이 느껴지더군요. 그럼요. 음료는 어떤 게 좋으세요? 저희는 콜라, 사이다, 맥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아이들이 먹을 거라 사이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돈을 하나도 안 들여도 되나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라며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자주 이용해 주세요. 곧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곁에서 포장을 하던 누나가 무슨 이벤트? 우리 그런 거 있었어? 라고 묻는데 응, 있어. 승혁이 이벤트. 라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문서를 넣고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제가 갔습니다. 제가 넘겨짚은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 마무리까지 제가 하고 싶기도 했고요. 저희 동네가 이 지역에서도 빈민가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했는데 그 집은 저희 집보다도 더 높은 지역에 있더라고요. 헉헉거리고 올라가 집 주소를 확인하고 길가에 나 있는 문을 두드리자 네? 라며 힘차게 소리 높이며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치킨을 내드리며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며 돌아서려는데 아주머니께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라면서 털실로 짠 수세미를 2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제가 수세미를 받아들고 당황하자 곁에서 아주머니 아들이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라며 웃는데 낯이 익더라고요. 며칠 전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지갑을 주워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 어머니와 찍은 스티커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이라 사라진 것을 알고 갔던 길을 되짚으며 돌아가다 저희 집 근처까지 되돌아갔는데 그 아이가 그 지갑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이거 형 지갑이에요? 라며 내미는데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맞아. 고마워. 정말 고맙다. 라며 인사를 하고는 지갑에 있던 1,000원짜리만 꺼내어 3,000원쯤 아이에게 내밀며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 형이 진짜 너무 고마워서 그래. 진짜 소중한 지갑이거든. 시간이 있으면 형이 가서 사주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돈 든 손을 제 쪽으로 밀면서 지갑 찾아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 지갑이 왜 소중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형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프시기 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 그래서 지갑도 엄마가 형이 너만 할 때 사주신 것이기도 하고 라는데 눈물이 나 뒤돌아서서 닦으며 그래서 형이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소중한 지갑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됐어요. 저는 형이 행복해졌으면 됐어요. 라고 하고는 씩 웃으며 가버렸던 그 아이더라고요. 눈물을 닦느라 놓쳐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반가워하며 너 형 몰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아이는 반가워하며 형!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누군데? 너가 이 형을 어떻게 알아? 라며 물으니 며칠 전에 지갑 찾아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형이에요. 형, 여기서 일해요? 라며 말하는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머금어 있더군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 그때 그냥 가버려서 얼마나 서운했다고.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 줄래? 형이 그때는 보답으로 치킨 사줄게. 오늘은 이벤트니까 진짜 형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 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 아이와 저를 보시던 아주머니는 아유, 오늘 주시는 것도 저희는 너무 감사한걸요. 그리고 당연히 지갑 주우면 주인 찾아주는 게 당연하죠. 그걸 무슨 보답을 받아요? 라며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말투나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주머니 곁에서 아이는 맞아요. 오늘 제가 공부하는 센터에서 영어 단어 100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소원 들어달라고 졸라서 치킨 사달라고 했는데 당첨된 거예요. 너무 비싸서 못 먹을 뻔했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짜 오늘은 제 최고의 행운의 날이에요. 그걸로 만족해야죠. 라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서 왜인지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 와, 대단하다. 그 센터가 어디야? 고등학생들도 가서 공부할 수 있어? 형도 방학이라 혼자 공부하려니까 힘들어서 내일 같이 좀 가줄래? 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아주머니를 보았고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도 웃더니 네, 그럼 내일 아침 8시 30분까지 오세요. 라고 해 아이와 약속을 잡고 돌아서 가게로 왔습니다. 아이와 한 약속 때문인지 괜히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죠. 남을 위해 베푸는 일은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지는 일이구나 하고요. 일단 아이와 방학 동안 오전에 센터에 같이 다니면서 학용품이나 좀 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너머로 보인 쌓여있던 수세미로 보아 아주머니가 그걸 만들어 팔아 생계를 꾸리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지하에 가까운 방은 저와 아버지가 지내는 집보다도 더 좁았고 바닥 장판도 뜯긴 곳이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으니 당연히 형편도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아이가 해맑고 환히 웃는 데다가 바르고 착하기까지 하니 저라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치킨을 주문하며 떨리던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곤란함을 저는 알 것 같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학교가 끝나고 혼자 챙겨 간식을 먹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저녁을 챙기시러 집에 들르셔서 사과 하나, 김밥 한 줄, 음료 하나를 사서 내미시더라고요. 왜 하나씩이야? 아빠는 드셨어요? 라고 물으니 아버지가 응, 아빠는 회사에서 먹었지.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배에서 엄청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좀 민망하셨는지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아니야, 아빠 배 안 고파. 승혁이 먹어. 아빠는 얼른 씻고 엄마한테 가야겠다. 그러시는데도 꼬르륵 소리가 또 났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제가 어찌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사과도 반으로 자르고 김밥도 반으로 나누고 음료도 반으로 나누어 따라 나 간식 먹어서 별로 배 안 고파. 같이 먹어요. 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고개를 푹 숙이시고 반으로 나눈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시다가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우시더라고요. 그때가 어머니 낳을 수 있게 해준다는 사기꾼에게 대출까지 받아 준 돈을 모두 날리고 더 의기소침하셔서 그러셨겠지만 배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셔서 더 그렇게 괴로워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까지 배고프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셨을 수도 있죠.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잘 되면 제 덕이고 잘 안 되면 다 본인 탓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서 그 절망을 쉽게 눈치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이야기하며 치킨을 배달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말라고요. 가게에 돌아와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면서도 아이와 아주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밤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음날 아침, 방학이니 조금은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아이와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기에 일어나 아버지와 아침을 먹고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아이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더 올라가면 있는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 곳에 있는 아이의 집을 아침부터 오르려니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이와 센터로 향하면서
어제 치킨 맛있었어? 라고 물으니, 네, 엄청 맛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하나도 안 드셨어요. 엄마는 치킨이 싫대요. 엄청 맛있는데. 라며 조금은 기운이 빠진 채로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도 알았겠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치킨을 드시지 않는다는 걸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니 아마 배가 부른 척 슬쩍 치킨을 남겼을 겁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드셔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 장면들이 아이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그려지자 저는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굉장한 오지랖을 부린다고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더 통하는 게 있었던 건지 그저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많지 않으니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함께 센터에 가자며 핑계를 댄 것이기도 하고요.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굉장히 즐거운 얼굴로 저를 센터까지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센터 안은 낡은 집기구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벽에는 낙서도 많았고 칠이 벗겨진 책상들이 크기에 상관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요. 장난감인지 교구인지는 구분도 안 되게 물건들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저를 반기셨지만 이내 바쁜 일과를 서둘러 해내시느라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인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휴, 이렇게 고학년이 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주민센터에 등록은 했고 라고 물으시면서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고 방학 때만 센터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우리가 봐줄 게 있나? 혹시 장소가 필요하면 저쪽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게. 라면서 친절히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시범적으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틈틈이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아이가 소개해 준 덕에 일단 하루만 해보라고 이야기해 주셨기에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생각대로 아이는 참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수업이 점심을 먹고 3시 정도에 끝나 함께 집으로 가면서 아이에게 형이 숙제 좀 봐줄 수 있는데 형이 생각보다 공부 좀 잘하거든. 가끔 숙제하다가 모르겠으면 형네 집으로 와. 알았지? 라고 했더니 진짜 그래도 돼요? 이번 방학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며 질문을 마구 하더라고요. 진짜 방학 지나면 형이 학교 다니면서 저녁에는 일을 해서 늦게 와. 대신 주말 낮에 와도 돼. 라며 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든든한 뒷배가 생긴 것처럼 신나하면서 저는 외동아들이라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이 짠하고 나타났네요. 너무 신나요. 라면서 녀석 특유의 그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센터에서 마치고 집에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학기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보니 아이가 모르는 문제가 꽤나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와 문제를 풀고 제가 가게로 출근하는 시간에 함께 나와 제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가게로 향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방학이 거의 끝나갈 때쯤 아이는 왜 엄마와 둘이 사는지,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도 조잘거리며 말을 해주더라고요. 항상 웃는 얼굴이라 자칫 즐거운 이야기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 아이 어머니는 수세미나 인형 눈알 붙이처럼 단순한 부업을 하시면서 돈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책임지기 싫다며 사라져 여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얼마 전까지 아이 어머니가 식당에 일을 다니셨는데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가게 문을 덮으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부업이라도 해야겠다며 하시기 시작했다고 아이가 말을 하는데 한 번도 눈물을 보이거나 쓸쓸해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밝고 건강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는 그 아이가 저는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지 않는 날에는 기다릴 정도가 되었을 때쯤
방학이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얼마 뒤 일요일에 아이가 와서는 형, 진짜 신기해. 나 영어, 수학만 공부해서 다른 과목은 진짜 못하는데 형 덕분에 거의 다 90점이 넘었어요. 라며 신이 나서 뛰며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공부해야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뺏기는 일이기는 한지라 저 역시도 더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쪼개 쓰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2학기도 다 흘러가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엄청 기다렸던 방학이었죠.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겨울방학이 지나면 중학생이 된다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영락없는 애인지라 귀엽더라고요. 중학교에 가려면 교복도 맞춰야 하고 버스를 타야 하니 드는 비용이 더 많아져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뭐가 그리 좋냐며 물었더니 그제야 깨달은 건지 아, 진짜 그러네요. 교복 많이 비싸죠?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괜한 말을 해 아이를 속상하게 했구나 싶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물론 석준이 그냥 학교 보내시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했음에도 표정은 좋아지지 못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헤아려지니 뭐라도 또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다음번 집에 데려다 줄 때 봉투에 교복값만큼 넣어서 아주머니께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극구 사양하시며 봉투를 저에게 돌려줬지만 저는 돌려받지 않고 석준이 교복 맞추는 것에 보태세요. 전에 못한 지갑 찾은 보답입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아휴, 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챙겨줘. 우리 석준이 공부 챙겨주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고마운데. 라며 봉투를 다시 저에게 내미시더라고요. 정말 저에게도 30만 원 정도의 그 돈은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좀 모아놓았기에 그 정도는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마음 먹고 넣은 거예요. 석준이가 그동안 저 대신에 집안일도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라며 봉투를 손에 쥐어드리고 도망치듯 가게로 달렸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가슴만 쿵쾅거리고 뛰었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겨울방학까지만 하기로 사장님과 미리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 누나는 취직을 해 졸업식 때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휴학이 끝나 복학을 해 방학까지만 일하고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겨울방학이 지나면 다 그만두게 생기다 보니 걱정이 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이 어머니께 여쭈어 보냐고 여쭤보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다 그만두기 전에 일할 사람 뽑기는 해야 하니까요.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밤에 아이는 야자를 마치고 온 저와 함께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까지 마친 저는 아이 공부를 봐줄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와 있으면서 제 공부를 하면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공부가 싫었던 이유가 혼자 챙기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막막해서 그랬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에 아이 공부를 매일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주머니께 가서 최대한 공손하게 가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일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사장님이 진짜 좋으시거든요. 저도 거기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바빠서 힘들긴 해도 사장님, 사모님 말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면서 내가 우리 아들 덕을 이렇게 보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승혁이 학생 너무 고마워. 진짜 우리 집 수호 천사야. 나 열심히 할게. 진짜 소개시켜준 승혁이 학생 안 부끄럽게 내가 최선을 다할게. 라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싶어 그저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드리고는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저희의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가게에 나와 일을 배우시고 저는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아이는 저녁마다 저와 있었지요. 주로 제가 아이네 집에 가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아버지는 제가 고3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빚을 다 갚으셨다며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제부터 버는 돈은 모으기도 하고 우리 승혁이 대학 갈 돈 모을게. 이제 전보다 좀 더 잘 먹게도 할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고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제가 대학에 가고 군대에 다녀와서야 밤에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기에 등록금은 들지 않았고 아버지가 오래도록 부지런히 일하신 덕에 저희는 그 동네를 떠나 작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석준이네는 아주머니께서 장사에 소질이 있으셨는지 사장님과 동업으로 2호점을 내셔서 2호점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두 사장님들께서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석준이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끼고 가르쳐서인지 저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진학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친형제가 아니냐고 묻는 통에 아니라고 설명하다가 이제는 그냥 그렇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도 오래 봐서인지 정말 너무 닮아 보이기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각자 다른 형제들도 없으니 그냥 형제처럼 지내자 싶어 서로 스스럼 없이 집에도 오고 가며 부모님들도 또 다른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사모님이 저희 아버지와 석준이 어머니를 소개해드리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그래 볼까 싶기도 합니다. 두 분이서 친구처럼 데이트만 하셔도 좋고 더 나아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석준이에게도 말했더니 좋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라면서 여전히 밝게 웃더라고요. 변함없이 착하고 밝은 아이라 제가 너무 욕심이나 더 오래 곁에 있고 싶은 친구입니다. 이제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제 아내와 재수 씨는 가끔 그렇게 좋으면 둘이 살라며 질투 아닌 질투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지금처럼 씩씩하게 열심히 사업체 운영하면서 잘 지내보려고요. 그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가난이라는 걸 벗어날 수 있기나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던 두 소년이 이제는 한 회사의 공동대표로 거듭나고 있으니 더 노력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길보다는 좀 더 편해진 것 같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을 땐 여전히 사장님께 달려가면서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쉽게 맺어지는 것 같지만 오래도록 보고 지내는 인연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악연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힘든 시간을 지내준 사람들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하며 지난 이야기하며 웃을 날을 그려보며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탕에는 선한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지 돈 사기친 사람들 외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완전 거짓골로 잡혀와 감옥에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의 죗값은 꼭 받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러니 반대로 좋은 마음으로 베푼 마음은 언젠가는 꼭 복이 되어 돌아온다면서 저와 석준이를 보시고 진짜 귀한 인연들이다 라며 대견하다는 듯 바라봐 주시면 괜스레 어깨가 으쓱하고는 합니다. 주운 지갑을 돌려주는 마음이 치킨을 베푸는 마음이 되고 그 인연으로 오늘날의 저희가 되었으니까요. 꼭 착하게 살아야겠죠.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소주나 한잔하고 잠이 들어야겠습니다. 괜히 너무 그립고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석준이처럼 평생을 두고 가까이 지낼 친구가 지금이라도 생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